저는 트럭 장사를 하면서도 제 일상을 그냥 블로그에 올렸어요. 8년 동안 장사를 배우면서도 항시 메모를 했거든요. 길거리 나가면 실전이잖아요. 사람들을 보면서도 깨우치는 게 있고 내가 느낀 것들이 많잖아요. 그냥 생각만 하면 그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라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8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참 다행이었다는 게 그 안에 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헛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장사를 배우러 갔을 때가 되게 유명한 야채 가게였는데 거기 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여긴 배울 게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무언가를 배우려고 오는 사람이 질문이 없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가 모든 걸 다 알려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하루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 직원이 왜 인기가 많나 했더니 돌아서서 뭔가를 적는 거예요. 뭘 적지? 하고 물어봤어요. 밥 먹으면서. 형은 뭘 적어 맨날? 야, 어머님들 오시면 뭘 샀는지를 적어야지. 그리고 물어봐야지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장사를 배우러 와가지고 안 좋은 것만 봐요. 안 좋은 건 안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배웠으면 해봐야죠. 그리고 될 때까지 해봐야죠, 그걸. 저는 이제 트럭 장사를 하면서도 제 일상을 그냥 블로그에 올렸어요. 블로그에다 올리고 그냥 솔직하게 올린 거예요. 난 트럭에서 장사를 한다고 막 내가 생각했던 뭐 그날에 깨우쳤던 거라든지 그날의 메모 같은 거를 뭐 메모지에다가도 적지만 블로그에 다 옮겨놨어요.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빚을 거의 다 갚고 난 후에 트럭 장사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난 뒤에 이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번 이 이야기를 책으로 한번 엮어볼 생각 없냐. 뭐 블로그 내용 그대로 옮겨와도 충분히 책이 나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출판사에서 제의를 해가지고 책을 쓰게 됐어요. 제가 그 8년 동안 장사를 배우면서도 항시 메모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트럭 장사는 깨우치는 게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길거리 나가면 실전이잖아요. 사람들을 보면서도 깨우치는 게 있고 내가 느낀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그냥 생각만 하면 그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라서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걸 다 메모해놓은 어딘가에 저장해 두자. 그리고 내 가족의 이야기도 저장해 두자. 그래서 내 가족의 이야기, 내 장사에 관한 이야기, 내 장사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모이고 나니까 책이 이제 한 권 나오고 두 권 나올 정도의 책이 나온 거죠. 그렇죠. 회고도 하고 내가 느낀 것들을 적어가지고 내가 간직하기도 장사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철학들을 분명히 이제 적어둔 거죠. 분명한 것들을. 제가 장사를 배울 때 참 다행이었다는 게 8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그 안에 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헛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장사를 배우러 갔을 때가 되게 유명한 야채 가게였는데 거기 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너무 노동력 착취 아니냐. 이렇게 일 시키고 첫 달은 30만 원, 그 다음 달은 50만 원, 80만 원. 그 다음에 뭐 150, 180, 뭐 많이 받아야 200인데 이건 너무 노동력 착취 아니냐. 아침에 첫 차 타고 출근해서 막차 타고 퇴근하는데 이건 노동력 착취다. 그런 불만도 있었고 여긴 배울 게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장사를 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거는 무언가를 배우려고 오는 사람이 질문이 없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가 모든 걸 다 알려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과일을 배우기 위해서 왔으면 그 과일을 먹어보기도 해야 되고 이 과일이 왜 지금은 참외가 6월달은 맛이 없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또 언제가 참외가 가장 맛있는지 수박이 언제가 가장 맛있는지 언제가 또 어떤 사이즈가 시기마다 다 다르거든요. 수박은. 그런 것들을 다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되게 제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담당들이 다 있어요. 어머님들이 오면 담당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그 총각만 찾는 거예요. 난 저 총각한테 살 거야. 난 이 총각한테 살 거야. 하루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 직원이 왜 인기가 많나 했더니 돌아서서 뭔가를 적는 거예요. 뭘 적지? 하고 물어봤어요. 밥 먹으면서. 밥을 사주면서. 형은 뭘 적어 맨날? 야, 어머님들 오시면 뭘 샀는지를 적어야지. 그리고 물어봐야지,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자기가 무언가 장사를 배우러 갔거나 내가 일을 배우러 갔다면 그 일에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한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죠, 선배들한테. 그런데 사람들이 장사를 배우러 와가지고 안 좋은 것만 봐요. 배울 게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 좋은 건 안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방송에서 보였던 그 대표가 뭐 게으르고 뭐 이런 것도 안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과일 가게, 30개가 넘는 과일 가게를 갖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배울 걸 찾아야죠. 내가 그걸 찾아내는 게 내가 여기 온 목적인데 그런 걸 찾으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배우러 가지고 그때 그 기초가 너무 소중한 경험이 됐어요. 제가 쉬는 날이 되면 쉬지 않았어요, 저는. 장사가 잘 되는, 매출이 잘 나오는 지점에 가가지고 하루 무료로 장사를 해줘요, 아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다 메모를 했어요. 아, 여긴 이래서 장사가 잘 되는구나. 야, 또 이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는구나. 그럼 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와서. 사람들은 근데 배웠다고 하는 거를 단순히 한번 듣고 본 걸 가지고 배웠다고 그래요. 그럼 배운 게 아니죠. 본 거고 들은 거죠. 배웠으면 해봐야죠. 그리고 될 때까지 해봐야죠, 그걸. 단순히 그냥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에이, 안 돼, 포기해. 뭐, 나는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서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내야죠, 계속해서. 저는 그때 있던 시간들이 그런 시간들이나 그런 배움들이 헛되지 않아가지고 좋은 스승들을 많이 찾은 거죠, 제 스스로가. 그래서 트럭 장사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대기업 가서도 하는 강연도 있지만 더 보람찬 강연은 트럭 장사를 배우겠다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사정이 안 좋아요, 되게. 모든 사업이 하던 게 잘 안 됐고 빚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저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까지 갔을 때, 진짜 절망적일 때 저를 희망을 가지고 한 가지 그냥 신랄 같은 그런 희망을 갖고 저를 찾아오시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장사를 가르쳐 주는 게 그래도 제가 보람차게 느끼는 게, 제가 느껴보기에는 빚은 빚을 낳아요. 정말 신기한 구조예요. 빚이 있으면 사업이 잘 돼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는 빚이 그렇게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나은 투자를 한 거죠, 그거는. 근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빚은 또 빚을 낳아요. 절대 그 빚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빚을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는 한은 빚이 빚을 낳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빚이 많아요, 일단. 그래서 자립할 수 있게. 저희 사관학교는 그렇다고 뭐 5년, 10년 이렇게 있고 싶어도 있지를 못해요. 최장 3년이에요. 3년이 넘으면 그냥 퇴소하세요, 그래요, 저는. 그 전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저한테 써가지고 와야 돼요. 3년 동안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 매달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걸 써가지고 저한테 갖고 오고 모든 걸 다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검사를 해요, 저희 사관학교에서는. 그 전날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느꼈던 거, 뭐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걸 다 적어서 저한테 제출을 해야 돼요. 이런 걸 하는 게 제일, 그러면서 이분들을 다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게 가장 보람된 일이죠, 저한테는. 제가 기억에 남는 친구가 이제 30대에 온 아가씨예요. 아가씨인데 장사를 하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응급실에 갔다고. 근데 분명 이 아가씨는 장사를 할 때 어디가 아프다거나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응급실에 가서 뭐 하혈을 너무 많이 해서 응급실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다시 출근을 했길래 붙잡아 놓고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제. 어? 뭐 내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냐, 몸이. 그랬더니 아직까지 항암 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집에 아버지가 또 일을 하시다가 그 화물 트럭 운전을 하시는데 큰 차를 운전하시다가 높은 데서 떨어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척추를 다쳐서 일을 못 하실 형편이고, 어머니도 관절이 너무 안 좋아서 걷지를 못 하신대요. 자기가 모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살기가. 빚만 늘어가고. 울면서 애원을 하더라고요. 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 아가씨한테 그랬어요. 내가 언제 와든지 내가 장사하는 건 다 알려주고 언제든지 장사 잘할 수 있게 내가 해줄 테니까. 그때 당시 한 달에 수익이 한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날 때였거든요, 그 아가씨가. 다시 해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치료부터 받아라.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뭔 소용이 있겠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치료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60대 중반에 또 찾아오신 분도 기억에 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에 다녔어요. 포스코에 다녔는데 거의 정년퇴직하고 대부분 정년퇴직하고 뭐 사업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식당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빚을 져가지고 한 1억 정도의 빚을 졌는데 뭐 그렇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파트도 포항에 2채씩이나 갖고 있고 그랬는데도 자기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빚 때문에 아파트를 한 채를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되고 또 이 빚 때문에 너무 자기가 집에서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하신 거예요. 포항에서. 새벽 5시에 보따리 하나 들고 오셨더라고요. 옛날 그 여행용 가방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장사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너무 왜소한 체격이셔가지고 아유 이거 장사 힘드니까 못하세요. 이거 연세도 있고 너무 힘드세요 라고 했더니 일주일을 새벽 5시만 되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장사를 가르쳐 드린 거죠.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했어요. 장사를. 멘탈이 굉장히 대단해요. 진짜. 어느 날은 장사를 하나도 못했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포항분이셨거든요. 오시면서 내가 전화를 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좀 판매하신 건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포항 사투 그 정상수 사투리로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못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오다 보니까 63빌딩 봤습니다. 내가 처음 봤습니다. 63빌딩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유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긍정적인 거예요. 이분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빚 1억을 1년도 안 돼서 다 갚았어요. 그러고 나서 매달 이제 집에다가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1,000만 원씩. 그리고 자기 그 팔형제 중에 팔남매 중에 그 맏인데 자기 소원이 명절날 100만 원씩 주는 거래요. 용돈으로 자기 형제들한테. 그것도 이루셨어요. 다. 그렇게 졸업을 하신 분도 있고 또 30대에 어떤 그 20대죠. 저를 찾아왔을 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확실했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졸업하고 와라. 한 학기만 더 다니면 졸업인데 졸업하고 와라. 그때 받아주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뭘 하나 딱 보여주는데 잣대서예요. 돌아갈 다리를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돌아갈 다리를 끊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야, 네가 그만큼 뭐 간절해. 그랬더니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가. 집도 잘 살아요. 아버지도 굉장한 대기업의 임원이시고 어머니도 대학교 교수고. 근데 왜 이거래? 그랬더니 그 친구는 자기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해서 하느니 이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차라리 어차피 대학교 다니고 졸업해가지고 직장 구해도 자기 꿈은 이룰 수 없고 자기가 목표했던 걸 이룰 수 없으니까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저는 2억을 마련하고 여길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2년도 안 돼서 2억을 만들었어요. 만나던 여자친구랑도 헤어지면서 어느 날 와서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좀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길래 야 그렇게 오래 만났다며 왜 헤어져? 그랬더니 아 이 친구 자꾸 장사하는데 연락 오고 만나자고 그래서 그러면 저도 자꾸 만나고 싶고 장사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졸업한 지 한 6년이 됐는데 지금은 빌딩 건물주예요. 빌딩에 건물주고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팔아요. 리모델링하고 해서. 그런 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계기가 돼가 종잣돈이 계기가 돼서. 그런 졸업생들은 기억에 남죠.